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과 미래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지난 2년 사이 물가가 10%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고공행진하는 물가는 생활비뿐만이 아니라 노후 자금의 기준까지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적정 연금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17% 오른 월 391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 실제 평균 예상 수령액은 월 271만 원에 그쳤습니다. 월 120만 원의 간극이 있는 셈인데요. 이걸 연간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1,440만 원가량이 됩니다. 그만큼 노후 준비 정말 절실히 해야 되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셈입니다. 물가, 연금, 그리고 노후 불안까지 이런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방송 보시면서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현재 부동산과 미래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을 보는 관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안목 한 단계 끌어올려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인베스트 투자자문 안현재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1월 1일에 어떤 주제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 방송 이름이 현재 부동산과 미래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취지의 방송인데요. 오늘은 오히려 2024년도 부동산 시장이 어땠는지 과거를 한번 분석해 볼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2025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문제는 2025년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려면은 그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 2024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어 왔었는지 그것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마지막에 제가 조금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할 것인가, 이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크게 환자가 잘못 수술을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진단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의 그 방향을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야지만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2024년의 부동산 이슈들 저희가 함께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그냥 생각만 해봐도 정말 다사다난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드는 마음은 12월에 너무 큰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사다난했다라고 좀 심리적으로 그런 기분이 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실제로
우리가 소화하기 힘들었던 이슈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던 건지 지금 좀 약간 감이 안 잡히긴 하거든요. 2024년에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 같이 좀 확인을 해보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2025년 어떻게 성공적인 투자할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현재 전문가님의 비밀 과외 함께 해보시죠. 제가 부동산 강의를 할 때는 항상 하는 얘기가 빚이 있는 부동산 시장은 조심하셔라.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투자한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그래야 올라간다. 그리고 부동산 올라가려면 부동산은 그 무엇보다도 인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인구가 들어오고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나보다도 더 비싸게 사줘야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자, 2024년의 부동산 이슈들을 제가 정리를 할 때 좀 알기 쉽게 앞으로의 부동산 상황을 주식처럼 이렇게 끝에 화살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이 이슈가 그 당시에 당장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2025년 이후에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요소인가를 제가 이렇게 주식처럼 해놨으니까요. 이것만 보셔도 조금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자, 2023년에 부동산이 어떻게 넘어왔느냐? DSR을 회피하는 꼼수를 할 때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뭐 규제를 풀고 재건축 연한 뭐 이제 그런 거 다 푸는 거 뭐 이 법 제정하는 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2023년에 부동산을 올린 거는 특례보금자리론이 가장 크고 돈이 43조 이상 들어갔죠. 그리고 50년 만기 주담대로 빚이 급증하던 돈이 많이 들어가던 그런 모습, 그리고 정부에서는 관치금융 빚을 내줘라 그렇게 얘기한 게 결국엔 가격을 올렸다. 어떻게? 원래는 빚을 낼 수 없는데 풀어줄 수 있던 게 가장 컸다. 그거는 뭐냐? 거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제가 거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2023년 DSR을 적용된 대출은 약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방 요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2024년도에 우리가 어디를 투자해야 올라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2023년부터 넘어온 얘긴데요. 챗GPT가 나오면서 AI 일자리가 지금 크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제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일자리들이 오히려 하락을 예고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지역의 부동산은 나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AI로 들어오는 AI 데이터 센터 일자리, 그리고 전 세계가 어떤 곳으로 흐르느냐? 친환경으로 흐르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돈 벌려면은 돈을 벌고 싶으면은 성장하는 지역에 부동산을 투자해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제 방송 보시는 분들께 항상 얘기했죠. AI 데이터 센터와 친환경이 일자리가 들어가는 곳을 찾아야 인구가 몰려오고 내가 먼저 거기 부동산을 점하고 있으면 몰려온 사람들이 부동산을 갖고 싶으니까 그때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실제 AI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친환경 세계가 이상기후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서 성장하는 게 더욱 가속화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도 부동산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그 부분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거는 제가 따로 표시를 해놓지 않았습니다. 오르는 이슈인지 낮아지는 이슈인지 표시는 안 했는데요. 다만 제가 622조 이 반도체 투자는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일자리가 저는 부동산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인구가 오려면은 일자리가 늘어야 한다. 그러면 일자리가 300만 일자리라고 대통령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왜 여기 투자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냐면은 자, 지금
반도체 사업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 발전소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발전소가 부족한 게 아니라 송전망, 전기를 연결하는 송전망, 고압선하고요. 변전소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 2021년에 완성돼야 할 송전망이 제가 올 초에 제가 이 방송에 처음 나올 때 얘기했을 때만 해도 21년이던 게 25년, 제가 7월 달에 방송했을 때만 해도 25년까지 연기됐다라고 나왔던 게 최근 뉴스를 봤을 때는 어디까지 연결됐느냐? 29년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전기 연결은 늦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반도체 투자는 나중에 전기 시설이 완성되는 2037년 이후에나 가능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발표 나온 순간 벌써 이 지역은 이 반도체 호재가 벌써 반영이 돼가지고 벌써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물 자체도 부족해서 이제서야 화천에 댐을 짓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한 호재기는 한데 2037년까지 이게 진행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라고 표시를 해놓은 유일한 그런 부동산 이슈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2023년, 2024년 서울의 아파트는 올랐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얘기했지만 오히려 폭락은 올라간 곳에서 폭락이 나오지 안 올라가거나 이미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폭락이 일어나기가 어렵다. 어떻게? 경착륙은 올랐을 때 폭락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실제 부동산을 올리는 이슈지만 제가 현재 앞으로 25년 내에 이 부동산을 끌어내리는 이슈라고 제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올 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생아 특례, 이 특례 나오는 게 DSR을 회피하는 겁니다. DSR을 회피하는 거예요. 제가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자, 25년에 뭔가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 이슈는 어떤 거냐? 자, 제가 예전 방송에 수건으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 수건이 있으면은 한번 쥐어짰을 때 물이 쫙 빠지겠죠. 그럼 더 물을 쥐어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가장자리로 옮겨 잡아서 빚을 늘릴 수 있는 대상을 더 많이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분명히 5억까지 늘릴 수 있는 대상을 늘렸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오를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응집력을 만들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쌓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5억에 딱 맞춰서 전세를 올리자. 어떻게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이득을 최대한 내려고 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틈이 있을 때 나중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결국에는 5월달 부동산 상승의 주범이고 이게 9월달까지 뉴스에 도배됐던 부동산 서울의 부동산 올라갔던 뉴스에 도배됐던 그 주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정책 대출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대출이 이어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딱 그 시기에 그 대상자들이 쥐어짜지면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거보다도 더 강한 더 많은 예를 들면은 아직 아예 빌릴 수 없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은 5억이 아니라 6억, 7억까지 늘려서 대상을 더 부자들한테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인데 서민이 아니라 부자들한테도 노골적으로 이제 빚을 내게 해주는 정책이 나오면 분명히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런 부분 그렇지만 그건 일시적이라는 거. 그리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락의 위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4월, 5월에 정말 놀랬던 게 뭐냐 하면요. 4월 위기설이 깔려 있었고요. 자, 4월 위기설이 깔려 있었고 문제는 뭐냐? 4월 말에 19만 호 누락, 정부에서 부동산 19만 호 누락 발표가 있었고요. 19만 호 이상 남아 돈다는 소리입니다. 악성 미분양이 발표된 것보다도 2.6배가 많다라는 뉴스가 5월 중순에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말 그대로 양머리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겉으로는 뻔지르르한 통계가 나왔는데 속으로 보니까 골마가고 있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5월 달입니다. 그랬는데 자, 6월부터 옥석 가리기라고 나와 있어요. 부동산 PF 딱 원래대로라면 이 시기에 부동산이 터졌어야 합니다. 부동산이 터졌어야 합니다. 그랬는데 5월 말에 전세값이 집값을 따라잡았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집값을 언제까지? 약 8월까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실질적으로 지금 지나서 보니까 8월까지 부동산이 올라가고 있었더라고요. 자, 그래서 5월 달만 해도 지금 빚이 6조가 증폭했다라는, 단 24년 1, 2, 3, 4, 5월 동안에 6조의 빚이 증폭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앞에 부분하고 연동돼야 하는데요. 자, 왜 이렇게 됐을까? 자, 보시면은 원래는 터졌어야 할 것입니다. 원래는 터졌어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터지지 말라고 어떻게 했느냐? 자,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초에 주택담보대출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5월 초부터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되느냐? 5월에서 6월 사이에 전반적으로 많은 은행들이 모든 부분에서 대출을 내렸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원래는 5월 달에 터졌어야 돼요. 그런데 터지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밀어 넣은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5월 동안 5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6월 지나서 7월, 8월까지 계속해서 부동산이 성장했다라는 거는 이 가격이 9월까지 올라가는 뉴스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올라간 부동산은 어떤 상황입니까? 터졌어야 할 거를 안 터지게 했던 그런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해 부동산 사신 분들, 일본에 버블 경기 터졌을 때 떨어지고 나서 팔지도 못하는 그 짱구 아빠와 같은 느낌의 그런 분들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터졌어야 할 부동산을, 올해 사신 분은 터졌어야 할 부동산을 안 떨어졌으니까 그냥 사신 겁니다. 눈속임으로 사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락의 위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6월 달에 자, 제가 이렇게 그래도 이 빨갛게 올라가는 표시 나와서 참 반가운데, 자, 지방화 시대 위원회라는 곳에서 계획해오던 곳인데, 자, 지방의 일자리, 자, 투자나 돈이 투입이 됐는데 그냥 빚 갚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발전이라고 하잖아요. 발전과 일자리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인구가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40조 이상 투자되는 기회발전 특구 나왔을 때, 야, 이거는 진짜 좋은 거다 하고 제가 박수 쳐줬고, 앞으로의 2025년에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헤쳐나갈 곳이 바로 이곳에서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미래의 유망 사업인 데이터 센터 시장과 친환경 에너지 부분, 그리고 2차 전지는 지금 이미 다들 알고 계시니까 이런 지역 찾아서 우리가 이곳에서 먼저 부동산을 점하고 있으면 경제 위기 지나가고 나서 우리가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는 돌파구가 이쪽에서 나온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 나왔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더군다나 우리나라 발전을 시켰던 국토 5개년 개발계획, 국가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용인의 622조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나라를 꾸준히 발전시켜 오던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 투자할 줄 몰라서 막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안전성을 담보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셔라. 우리 위기 2025년의 위기 탈출할 수 있는 곳 여기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국회를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될 거예요 라고 했어요. 특히 종부세만큼은 제가 안 될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상속세가 풀릴 수 있었는데 계엄 상황으로 이 이슈가 날아가 버렸죠. 이거 참 안타까운 문제인데 이것 정도는 지금 종부세는 지금 몇십 년째 한 20몇 년째 지금 상속세 문제는 20몇 년째 안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어쨌든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스트레스 DSR을 연기한 이게 가장 큰 문제. 제가 DSR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어야 하는데 DSR만큼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 얘기를 맨날 했습니다. 근데 DSR을 건드렸고 18일 동안 3조 8천억이 마지막. 자, 부동산은 막차가 제일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막차 소리 들리시면은 부동산은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5월 달부터 시작됐던 광기가 9월까지 추석 연휴 전까지 이렇게 뉴스를 띄웠습니다. 8월 중순부터 이미 꺾이기 시작했지만 이 매물 담합하는 것도 있고요. 집주인들이 자기들이 직접 담합하기도 하고요. 언론이 계속 띄워주는 거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재되어 있는 게 막 있어요.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게 나왔을 때는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을 굉장히 FM 정석에 가까운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단기적인 거는 단기적인 건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에는 부동산은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는 투자예요. 정석대로 투자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9월 달에 우리나라 이거 제가 또 예언했던 부분이거든요. 세계 흐름을 아무리 정책이 다르더라도 세계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거다. 대통령님이 결국에는 친환경 할 거고 그다음 AI 쪽 할 거다라고 제가 많이 말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실제 9월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AI가 국가의 명운을 건다고 이렇게 대통령님 얘기하셨었어요. 그랬는데 자, AI 시장이 20조, 3년간 20조 데이터 센터 시장이 있고요. 자, AI 하려면 또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전 세계가 친환경 해야 하니까 우리나라만 해상 풍력이 약 100조 시장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자, 그래서 재밌는 게 7월 말에 발표를 하셨는데 여태까지 여야 의원들이 친환경 막고 있었는데 여야 의원이 여당 분들이 목포하고는 척진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그쪽에 내려가셔서 친환경 10월 달에 얘기하시고 11월 달에는 한덕수 총리가 또 내려가시고 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국토 발전 5개년 계획의 모습이고 이런 부분 세계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지만 돈을 번다. 반드시 이런 부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일자리 세계 흐름 타는 거 여러분들도 따라가셔서 앞으로 올 위기를 꼭 헤쳐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이게
10월부터 이제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일자리들이 무너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시작했습니다. 삼성도 그렇고 SK, KT, 뭐 롯데 다 난리 났고요. 지금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올스톱 됐죠? 올스톱 됐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스톱 돼버렸습니다. 이런 부분 나오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솔직히 작년에 방송하면서 유일하게 틀린 게 있어요. 이 부분입니다. 제가 10월 말 미국이 금리를 9월부터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때 이창용 한국은행 총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내리면 안 된다라고 내릴 수 없다라고 분명히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렸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선 제가 틀려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원래 한국은행의 일은 금융안전하고 물가안정입니다. 그러는데 한국은행의 역할이 아닌 경기부양을 생각을 해서 금리를 낮췄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얼마나 경제가 위험하면 금리를 낮출까? 아마 지금 이런 부분이 12월에 이 계엄 일어났잖아요. 계엄 일어나가지고 아마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거 금리 낮춘 거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문제입니다. 자, 계엄이 터지고 당시 그 터지기 전에 삼성, 롯데, 포스코도 막 난리 나고 대기업도 지금 잠재적 부도위기, 이것 때문에 금리를 낮춘 것 같은데, 잠재적 부도위기 때문에. 자, 그러는데 계엄 터지면서 저는 부동산은 분명히 뭐라고 했죠? 국가의 가치, 그 땅 위에 있는 가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계엄 터지면서 우리나라의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이렇게 쭉쭉 내려가고, 계엄 터지고 나서 환율 오르는 거 보세요.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 그 당시에 올 4월쯤만 해도 1,400원이 오히려 기업한테는 수출에 유리하니까 1,400원일 때가 오히려 기업한테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환율이, 부동산 환율이 워낙에 요동치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 이 1,500원 막 이런 얘기 나오고 하니까 이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아우성치죠. 자, 그 당시에 4월 달만 해도 1,400원이 오히려 기업에 유리하다고 얘기하던 전문가들이 지금 말을 싹 바꿨습니다. 말을 싹 바꿨어요. 막상 링에 올라가기 전에는 그럴싸한 계획이 다 있더라도 막상 올라가서 1,400원 이상의 환율로 딱 얻어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얻어 터지니까 기업들이 다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난리 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지금 25년에 경제위기 터진다고 얘기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니까 그 당시 1,400원 이상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했던 그 전문가들 지금 다 합죽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사 썼던 신문사들이 지금은 논조가 싹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제가 얘기했죠. 부동산은 정석대로 하셔야 한다고요. 그리고 정석대로 얘기한 게 누구밖에 없습니까? TV에 나와서. 자, 보세요. 지금 미국이 12월 달에 금리 낮췄을 때 우리나라만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최고로 환율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고, 오히려 유로 같은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미국이 금리 낮추니까 환율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중요한 건 뭡니까?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라고 했고, 우리나라 네임드 가치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동산 위에 있는 것들의 가치가 상승해야지 부동산이 올라갑니다. 그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5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자, 높이 올라간 것이 더 많이 떨어집니다. 적게 올라간 게 오히려 가격을 선방했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 사태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자, 지금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상황이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하고 지금 똑같다. 2008년 미국 터지는 그런 상황, 부동산 터지는 상황 너무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2023년, 2024년 더 높이 올라간 서울의 부동산이 더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 일본과는 그래도 달리 우리나라 국민이 깨어있고 똑똑하시니까요. 그리고 항상 세종대왕님께 항상 감사드리는 일인데, 우리나라의 언어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AI와 친환경 쪽, 데이터 이런 부분에서 가장 으뜸인 문자이기 때문에 교육률도 좋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빚이 있는 부동산 시장, 서울 쪽 부동산 시장 조심하시고, 오히려 세계에서 지금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일자리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탄탄하게 일자리들이 받쳐지고 있는 조선 2차 전지, 그리고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해상풍력 방위산업, 자, 이쪽으로 가셔서 위기를 탈출하시고 오히려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할 수 있어요. 자, 2024년 부동산 상승 정책은 솔직히 상승됐던 거는 정책 자금 금융,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5월쯤 그쯤 시기에 터졌어야 할 것을 터지지 않게 막 돈을 밀어넣다 보니까 올라간 거기 때문에 실질 가치 상승이 있는 부동산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곳, 오히려 지방 쪽이다. 자,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25년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세계 흐름을 읽고 성장할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지역에 있다. 그곳에서 위기를 모면하시기 바란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세하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누가 정리해 주나 싶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정말 꼼꼼하게 다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그럼 대체 오프라인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셨을 때는 또 얼마나 상세한 설명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오프라인에서 무료 상담 또 무료 세미나도 함께 진행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 해주시는지 짧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방송에서는 그 시기의 주제라든가 아니면은 거시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내가 궁금한 내 자산 혹은 내가 궁금한 이 지역, 이런 부분, 투자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 재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한 그 부분을 제가 일일이 자세히 그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방송에서.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직접 세미나와 상담에 오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실제 물어보신 분들은 어떻게 됐느냐? 위기, 제가 말씀드렸죠. 재건축 투자하시려고 했던 분들이 요즘 그때 그거 얘기해 주셔서 살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나왔다고요. 그런 미래를 볼 수 있는 전문가한테 꼭 상담해 보시고, 자, 아울러서 제가 인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인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문제는 이건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얘기고요. 어느 지역이 그렇게 인구가 늘 것인가는 방송에서 얘기하면 이제 투기 조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드릴 수 없죠. 그런 거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는 1:1 상담에서만 해드릴 수 있는 거니까요. 꼭 투자를 하든 아니면 재산을 지키는 부분이든 전문가와 상담하고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에게서 정말 쪽집게 정보들 들어볼 수 있는 목요일, 토요일 오후 2시 무료 상담, 무료 세미나 꼭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이 전화 함께 하면서 상담까지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분의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이 궁금하실까요? 예, 경기도에 있는 그 임야산 부동산인데. 네, 경기도 어느 쪽일까요?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경기도 성남시 네, 수정구 네, 금토동 네. 산 73번지요. 산 73번지요. 네, 예. 좋습니다. 자,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이쪽은 또 판교에 대한 기대감들 많이 갖고 계신 곳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쪽은 앞으로 좀 전망 어떤지 이 부분 위주로 여쭤보면 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향후 전망 어떤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이거는 몇 년도에 구입하셨을까요? 이 한 6년 된 것 같은데요. 6년이요. 예, 그럼 굉장히 오래됐는데 어떤 호재나 어떤 전망을 갖고 이거를 구입하셨을까요? 이제 아는 분이 그 전에 아는 분이 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놨거든요.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든 이거를 빨리 파실 수 있으시면은 빨리 이제 이거를 팔고 이제 갈아타시는 그 정리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토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유가 뭐냐 하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유하고 계신 토지가 이렇게 국사봉이라고 해서 산 정상을 끼고 있는, 여기 보시면 봉우리를 양쪽으로 이렇게 끼고 있으면은 굉장히 높은 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 예. 꼭대기를 개발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이게 지금 굉장히 넓은 토지이기 때문에, 넓은 이제 임야 토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지역 할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 등고선을 봤을 때 가장 낮은 지역이 해발 200m쯤 되는 지역이고요. 예, 자, 지금 이 지역은 서울 수도권이기 때문에 자연녹지지만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인데 거기에 이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 있어요. 이제 그린벨트하고 공익용 산지가 같이 지정돼 있으면은 굉장히 개발이 어려운데 그렇게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는 빨리 이거를 팔 수 있으면은 팔 수 있는 그런 때가 이게 지금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팔 수 있으면 빨리 파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릴게요. 예. 이런 거를 제가 볼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사기 전에 혹시 여기 직접 가보신 적은 없으시죠? 그때 사기 전에 한번 가봤어요. 사기 전에 가보셨어요? 예. 그러면은 여기 이 땅을 직접 밟아보셨습니까? 아니면은 근처에 가서 저기입니다 하고서 마셨습니까? 그때 밟아왔어요. 밟아보셨어요? 예. 그런데도 지금 이쪽 같은 경우 최근에 여기 보시면은 성남시 금토동 공동주택지구가 이제 개발될 때 2017년부터 개발 시작했거든요. 예. 이거 개발될 때 2018년, 2019년에 많은 분들이 여기를 사셨어요. 많은 분들이 사셨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부동산 전문가 일을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상담을 했는데 강원도만 빼고 제가 강원도는 안 갔었지만 전국에 이제
전라도가 됐든 충청도가 됐든 심지어 경상남북도 경기도 어디에서 상담을 해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의 주소가 상담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예. 여기에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4,000명 이상이 지금 여기 이 토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워낙에 많이 상담을 해서 제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예. 4,000명 이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 개발이 돼야 하거든요. 앞으로 더 좋아진다라는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벌써 개발 끝났고요. 이쪽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상 개발이 밀려 들어갈 위치까지의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팔 수 있을 때 빨리 파시고 다른 곳으로 다른 투자처로 갈아타실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지금 조금 마음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임야 앞으로의 향후 전망 어떨지 함께 좀 체크를 해봤는데 웬만하면 좀 갈아타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좀 어느 쪽으로 갈아타면 좋을지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짜보면 좋을지 이 부분부터라도 이제는 전문가님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한 번 더 전화 주시거나 무료 상담, 무료 세미나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이 궁금하실까요? 저도 토지인데 네, 한 10년 전쯤에 산 건데 네, 경기도 여주시 네. 천송동 천송동 401-9. 401-9요. 네, 이거 전원주택 퇴직하면 전원주택 지려고 10년 전에 사놨는데 어떤가 싶어서요. 네, 앞으로의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앞서서도 경기도였는데 또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여주시 천송동에 지금 이 토지 앞으로 전망 어떨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예. 준보전 산지이기 때문에 그 아까 전원주택 같은 것도 충분히 개발될 수 있고 발전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제가 전분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전분은 개발이나 그런 게 발전 가능성이 없다면은 이거는 발전할 여지는 있어요. 발전한 여지는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예. 자, 여수시 지금 이렇게 파랗게 그리고 도시 이제 공공청사가 이제 법원이 또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이쪽 여주가 이쪽 부분을 개발을 하면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주변에도 실질적으로 개발이 많이 밀려와서 이 주변을 보면은 카페도 들어와 있고 그 밖에 식당이라든가 다른 개발이 들어온 게 보이기 때문에 개발할 여지는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문제가 혹시 이거 직접 지으실 건가요? 아니면은 좀 이거를 안 되면은 파실 건가요? 팔아도 괜찮고, 10년 전에는 예. 그거 다 지으려고, 이제 전원주택 지으려고 들어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예. 뭐, 금액도 많이 올라가 있고, 그래가지고. 예.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어쨌든 경제위기 왔을 때 다른 건물이 지어진 전세나 빚이 끼어 있는 부동산들은 많이 떨어지는데 예. 경제위기 왔을 때 토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해지 기능을 하거든요. 빚이 없기 때문에 빚이 없는 실물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당분간은 보유하셔도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개발이 혹은 뭐 짓는 거가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요. 제가 지금 이 지도상으로 확인을 했을 때 자, 이쪽까지 연결되는 거리가 약 200m 넘는 거리가 자, 여기에서는 그래도 좀 가까이 갈 수 있겠다.
자, 문제가 뭐냐? 건물 이런 거 지으려면은 전기하고 물이 연결돼야 하거든요. 근데 길은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지도상으로 봤을 때 지금 전기하고 물이 조금 그런 부분이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직접 지으시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빚 문제만 없으시다면은 그냥 느긋하게 보유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혹은 빚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좀 항상 이런 땅 같이 아쉬움이 없는, 떨어질 일이 없고 분명히 개발 호재가 언젠가 올 수 있는 땅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계속 보유하셔도 문제 없고 좋은 가격 나왔을 때 파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여주시 천송동의 임야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발전 여지도 있어 보이고 당분간 보유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 7148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의 대지 향후 전망 궁금하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또 경기도인데 이번에는 평택시입니다. 평택시 비전동의 대지. 과연 비전이 좀 있을지 향후 전망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께서 문자로 질문 주신 이 도시 한가운데 토지네요. 건물도 아니고. 자, 그러는데 이거는 자랑하려고 보내신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지역이 평택이 개발되면서 상업지가 되면서 가격도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오른 것 같고요. 자, 좌측으로는 CGV. 자, 좌측으로는 CGV. 자, 우측으로는 이렇게 세무서라든가 각종 공공기관이 있어가지고 실제 사람들이 발걸음이 계속 있는 곳, 그리고 이쪽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려면 이렇게 다리가 있는 곳을 가야 하는데 어찌 보면은 사람 다니는 요충지가 되기 때문에 사람 발을 계속 타는 땅이다. 그래서 이거는 상담이 아니라 자랑하려고 보내신 것 같다. 그래서 이걸로 그냥 상담 마치겠습니다. 자, 정말 비전 있는 곳이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에 우리 대지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 굉장히 좋은 곳에 잘 투자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좀 저희가 기분 좋은 사연도 하나 봐서 정말 좀 기분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냥 주변에서 좋다더라 하는 이야기만 듣고 투자한 경우에 좀 좋지 않은 경험들 보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저희가 오늘 상담을 하면서도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분들 좀 없게 저희가 무료 상담 또 무료 세미나도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분들 오시면 좋을지 전문가님 다시 한번 좀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5년이 되면서 정말 격동의 시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격동의 시기에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격동의 시기에도 지금 어디 투자할지 몰라서 헤매시는 분들한테는 1:1 상담과 세미나가 가장 좋은 해답이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부동산 한 번 선택 잘못하면 그 결과가 10년, 20년 계속해서 우리한테 고통을 주는데요. 그런 일 없도록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무료 상담, 무료 세미나 통해서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료 상담 또 세미나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02-2638-3954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저희가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참 많이 추운데요. 건강 관리 늘 항상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또 오전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